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변액보험 문제풀이 과정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입니다. 다음 중 변액종신보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동보험금을 활용하면 투자 성과가 좋을 경우에 사망보험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얘기죠. 예. 변동보험금을 활용해서 성과가 좋아지게 되면 위험보험료가 크게 실은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가 실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얘는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2번. 변동보험금은 실제 계약과 적립금과 예정 책임 준비금의 차익으로 계산된다. 얘가 맞는 표현이네요. 3번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최저보증한다. 사망보험금은 최저보증하지만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하는 게 아니죠. 어떤 보험상품도 해지환급금을 최저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자산운용 형태를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직접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투자 수익률은 순수익률보다 크다. 자, 투자 수익률에서 각종 비용을 뺀 게 순수익률이죠.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은 순수익률보다 항상 크다가 실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투자 수익률과 순수익률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연금액을 예시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예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두 가지의 투자 수익률을 가정하여 사망보험금 해지환급률 및 연금액을 예시한다.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죠. 세 가지의 투자 수익률 마이너스 1% 평균 공시율, 평균 공시율의 1.5배 이렇게 세 가지죠. 4번 80% 이상 장애 상태 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얘는 이제 납입 면제와 관련된 내용이지 계약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 지급하는 사유에도 해당되질 않습니다. 예, 사망을 해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된다가 실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동보험금이 없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의 사망보험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맥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 요거 기억나십니까? 이런식. 예. 요걸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이 이 세 가지가 뭐냐? 기본보험금, 계약적 적립금 일정 비율, 기납입 보험료 중에 가장 큰 거. 이렇게 해야지 만든 내용이 되겠죠. 해지환급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 거.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계약 체결 비용은 제외하고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입니다. 그러면 순보험료가 뭐냐?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죠. 우리 앞에서도 문제 나왔었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별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특별계정에 대한 설명, 일반 계정이 아닙니다. 특별계정의 펀드 종류를 얘기하는 거네요. 1번 혼합형 펀드는 수익성을 목표로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주식형이죠. 혼합형은 뭡니까? 수익성도 추구하고 안정성도 함께 노리는 그런 성격의 펀드가 되겠습니다. 일단 혼합형은 틀렸네요. 2번 채권형 펀드는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없다 하면 얘도 틀린 거죠. 가능성은 적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능성은 적습니다.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은 적지만 존재는 합니다. 즉 가능성은 있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주식형 펀드는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다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이제 헷갈리게 만드느냐면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주식형 펀드가 채권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형 펀드에는 주식은 단 한 주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자산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의 자산을 서로 매매 교환할 수 없죠. 있으면 수익성 떨어지게 되면 일반 계정으로 넘겼다가 뭐 이렇게 장난칠 수가 있겠죠. 절대 교환할 수 없습니다. 2번 특별 계정 펀드는
안정성이 아니라 얘는 수익성 위주죠. 수익성. 3번 특별계정 개설 초기에는 일반 계정보다는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초기 자금, 초기에 보험료가 얼마 안 들어오니까 초기 자금을 일반 계정에서 보험회사가 돈을 먼저 넣어서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를 한다라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계약자는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 방법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없다. 이건 앞에서도 지문이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교환할 수 없다라고 하는 1번 지문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별계정의 자산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뭔가 복잡하네요. 실은 이 문제는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비슷한 유사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7년 1월 1일에 최초에 보험료가 투입이 되었네요. 최초 보험료 투입일 날 기준가격이 1,000원이었습니다. 투입 보험료 10만 원이었고요. 자, 기준가격이 1,000원이었으니까 당연히 보유자 수도 10만 좌가 되겠습니다. 자, 2월 1일 날 똑같이 투입 보험료가 10만 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기준가격이 2배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배로 비싸게 사는 거죠. 그러면 암산으로 하더라도 보유자 수는 5만 주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합치면 이제 15만 주가 되겠죠. 15만 주가 되겠습니다. 자, 3월 1일 날 기준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처음에 최초보다 4배가 올랐네요. 그러면 20만 원을 2배로 투입을 했더라도 4배가 올랐으니까 얘도 5만 주가 늘어나서 2017년 3월 1일에는 총 보유자 수는 20만 주가 되겠습니다. 4월 1일 날 기준가격이 이제 반으로 4,000원에 비하면 절반으로 떨어졌네요. 그렇지만 10만 원을 납입을 했을 때 2,000원에 사는 거니까 다시 5만 좌가 늘어나서 다해는 25만 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계산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017년 2월 1일 보험료 투입 이후 보유자 수는 15만 좌이다. 맞네요. 얘는 맞는 표현이죠. 2번 2017년 1월 1일 최초 보험료 투입일 이후 계약자 적립금은 10만 원이다. 계약자 적립금 좌수가 10만 좌의 기준가격이 1,000원이니까 계약자 적립금도 10만 원입니다. 투입 보험료와 적립금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맞는 지문이네요. 3번 3월 1일에 보험료 투입 이후 계약자 보유자 수는 20만 좌이다. 맞네요. 4번 4월 1일 마지막이죠. 4월 1일 보험료 투입 이후 계약자 보유자 수는 40만 좌가 아니라 25만 좌가 맞는 좌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간 좀 걸리더라도 계산을 해서 해놓으시면 지문을 이해하시고 푸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공시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현재 수익률을 연으로 환산했을 때 연환산 수익률이죠. 그죠? 투자 수익률이 아닙니다. 2번 펀드 설정일에 적용되는 펀드 가격을 현재 가격이라고 한다. 펀드 설정일에 적용되는 펀드 가격 기준 가격. 예,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해당일 현재 특별계정에 있는 순자산 총액을 환산자산액이라고 한다. 환산자산이란 말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거 뭐 그냥 지어낸 것 같고요. 4번 최초 펀드 설정일로부터 오늘까지 수익률을 총 수익률을 말하는 거에 누적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한다. 얘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A 기능을 설명하는 변액보험 자산 운용 옵션은 무엇인가? 자, 이건 뭡니까? 최초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그죠? 최초 비율대로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투자 실적에 따라서 바뀌었네요. 금액이. 그럼 비율도 바뀌었겠죠. 얘를 다시 최초 투입 비율대로 금액을 바꿔서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토 리밸런싱, 자동 재배분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표도 여러분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에 그 표 나오는 거 있죠. 그죠? 이 표
와 같이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뭐 변액보험 상품 무엇인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이 옵션, 이 표의 내용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같이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보험료 납입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요 별을 한 5개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액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은 월납과 연납이 아니라 일시납이 가능한 거죠. 2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서 기타 비용, 수금비죠. 수금비는 보험료 납입 시에 공제를 한다. 자, 기타 비용은 수금비는 수금하는 기간 동안만 발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비용은 특별 계정에 투입이 되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납입 시 공제한다 그러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변액연금보험은 기납입보험료의 3배, 3배가 아니죠. 몇 배입니까? 2배죠. 4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의무 납입 기간 중에는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의무 납입 기간 중이라고 해서 추가 납입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 납입 기간 중에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납입 중지를 못하는 거죠. 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변액연금보험의 특별계적 투입보험료는 납입보험료에서 계약 체결 비용과 자 투입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수험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투입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변액연금보험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납입보험료에서 계약 체결 비용과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죠. 기타 비용도 함께 차감을 했습니다. 자, 앞에서 나온 문제와 지금 유사한 내용이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헷갈리시면 투입되는 보험료가 뭐냐? 만 하나만 끝까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그거 아닌 게 투입되지 않는 거겠죠. 그게 차감하는 금액이 되겠죠. 32번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보험계약 대출의 원리금 상환은 언제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월 계약 일에 해야 된다. 일단 얘가 틀린 얘기죠. 계약 대출 이자는 상환일 플러스 제2영업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아직 대출 상환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상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보험계약 대출은 해지 환급금 범위를 한도로 합니다. 기납입 보험료 아닙니다. 33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한번 보죠. 특별계정 펀드의 최초 설정 시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만으로는 자산 규모가 상당히 적어 효율적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 자산 일부를 펀드에 투입하여 초기 펀드의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가 앞선 시간에 설명을 드린 거네요. 뭡니까? 초기 투자 자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험회사는 매 사업년도 말 결산일로부터 이거 결산 공시 얘기하네요. 몇 개월 이내에 생명보험 경영통일 공시 기준에서 정한 결산 공시 항목의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경영공시실에 공시해야 합니까? 자, 이거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3개월이죠. 분기 임시결산 공시는 2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한다. 것과 구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시 공시는 즉시 해야 됩니다. 35번. 다음 중 보험계약 관리 내용 안내, 고객에게 안내하는 거죠.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특별계정 투입금액 및 계약자 적립금을 당연히 기재를 해야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죠. 보험계약자는 생명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별 계약관리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별 계약관리 내용은 해당 상품을 가입한 생명보험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죠.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보험계약 관리 내용을 계약자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자, 월 1회 이거 틀렸죠? 월 1회가 아니라 분기 1회 이상이죠. 4번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은 보험업법상 투자 신탁으로 분류를 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얼핏 보면 다 맞는 얘기입니다. 투자 신탁으로 분류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를 해야 하는데
이게 보험업법상 투자신탁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죠. 보험업법은 보험 상품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변액보험은 이제 보험의 성격과 그 다음에 투자 상품의 성격 둘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험업법의 적용도 받고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투자 신탁은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험업법상 투자신탁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으로 분류를 하는 거겠죠. 얘는 함정으로 한 번씩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36번. 다음 중 적합성 진단에 따른 보험계약 절차. 얘도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네요.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청약이 제일 마지막 단계인 건 맞네요. 그랬더니 전부 다 마지막에 라네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네, 일단 적합성 진단을 먼저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가입 설계를 거기에 맞게끔 가입 설계를 해야 여기서 맞는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 상식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다, 나, 가, 라의 순서의 3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답 보죠. 3번이 맞네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조건 가입 설계하기 전에 적합성 진단부터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가입 설계를 하고 가입 설계를 해야 어떤 상품이 이 사람에게 이 계약자 후보자에게 맞겠다라는 게 나와야 상품을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 상품 설명에서 오케이를 해야 청약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37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판매 시 필수 안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뭐 상식적인 내용으로 한번 보죠. 매일 보험금 및 해지 환급금이 변동한다. 매일 변동한다는 내용 거의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겠죠. 맞는 내용이 꼭 필수 안내 사항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2번. 중도 해지 시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이건 당연히 고객한테 설명해야 되는 거죠. 미래 수익에 대한 판매자.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FP님들이겠죠. 판매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년 뒤에 반드시 따따블 갑니다. 자, 이런 판단, 이런 내용 필수 안내사항에 해당이 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필수 안내사항은 상식적으로도 3번이 금지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펀드의 종류, 주식 편입 비율에 대한 자세한 정보 당연히 설명을 해야 고객이 판단을 해서 가입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을 하시겠죠. 38번. 다음 중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금융회사. 그러니까 부보금융기관이 어떤 겁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네요. 수협은행. 은행은 해당이 되죠. 수협은행은. 이제 지역조합. 나에 나오는 이제 지역조합. 농수축협의 지역조합은 해당이 안 됩니다. 투자매매업자, 생명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다 부보금융회사, 예금보험이 적용이 되는 회사에 해당이 되네요. 답은 가다라마 3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2017년부터 우수 인증 설계사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선정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외에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생명보험 산업의 신뢰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 자, 이건 뭐 교재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우수 인증 설계사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우리가 골든 펠로우라고 생명보험협회에서 지정합니다. 이건 뭐 상식 문제라고 보기도 그렇고 우수 인증 설계사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뭐 상식 문제는 아마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모두 우수 인증 설계사 그 이상의 골든 펠로우까지 여러분께서 꼭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40번. 다음 표에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상식이네요. 의사가 환자에게 가짜 약을 투여하면서 진짜 약이라고 속이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환자의 믿음 때문에 병이 낫는 현상,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상식적인 문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액보험 관련된 실전 문제풀이 과정 두 번째 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이제 못 봤던 문제들이 한두 문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변액 시험은 과거의 기출 문제의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특이사항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 중심 아니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하는 것이 여전히 합격하시는데 가장 좋은 지름길이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